안녕하세요. 제 컨텐츠 중 교육용 컨텐츠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오늘은 스케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본 메뉴를 통해서 스케치 작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살짝 보시고 솔리드웍스를 켜서 스케치 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란 앞에도 계속 설명을 해 드렸지만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단위이다.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단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 스케치의 작업은 평평한 면에서 만들어집니다. 평평한 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 그려요. 예를 들어자면은 사각 박스인 형태의 3차원 형상을 구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밑그림을 도면에 맞게끔, 도형에 맞게끔, 제도에 맞게끔 그리셔야 3차원 형상을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본 뼈대인 베이스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와이어프레임을 3차원 형상 만드는 기능을 통해서 3D화, 즉 3차원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스케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스케치 도구들입니다. 스케치 도구들인데 그 아이콘들이 모여져 있는 우리가 작업 환경 구성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구간은 스케치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사용된다. 나중에 솔리드웍스를 보았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능형 치수, 그리고 스케치를 그렸을 때 거리값이라든지 지름값, 반지름값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여기서 지능형 치수를 사용해서 구속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게 그리기 도구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음으로, 그리기 도구 모음으로 모델 형상을 직접 스케치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기능들은요,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의 편집 역할, 자른다든지 아니면 이어서 다시 만든다든지 또는 기존에 그려져 있는 형상에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칭 복사라든지 패턴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여기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를 만약에 솔리드웍스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 수업 시간, 전 시간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환경 설정을 미리 우리가 구축을 해놨죠. 세팅을 해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환경 설정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템플릿, 자, 환경 설정을 해놓고 템플릿이라고 저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템플릿 창을 여시면 스케치를, 즉 솔리드웍스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첫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번 뭘 해야 되냐? 1번 정면도를 선택한다. 자, 여기서 정면도라는 것은 그냥 예시예요, 예시. 내가 평면도에다가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고 측면도에다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면도를 선택을 하고요. 스케치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스케치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케치 정면도를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정면도를 디자인 트리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이제 아이콘이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시작하는 단계다. 시작하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어때요? 지금 이쪽에 있는 화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화면이 두 개가 합쳐놔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있는 화면은 이제 정면도를 선택한 후에 스케치 버튼을 클릭한 상태가 되면은 2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선택되어져 있는, 즉 작업이 되어져 있는 스케치는 수직으로 보아져라 라고 우리가 옵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수직으로 되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기능이요, 이 토대가 기본적인 투상법에 입각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보고 수직하게, 그죠? 그리어서 만드는 게 투상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직이 된 상태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죠? 같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쳐져 있는 요 칸은 뭐예요? 스케치를 그리기용, 그죠? 그리는 도구 모음들이고요. 여기는 편집을 하기 위한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새 파트 문서 열고 순서가요. 새 파트 문서 열고요. 먼저 스케치를 작성하는데 이 스케치 작성에서 어때요? 첫 번째는요. 작업할 평면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평면 선택입니다. 원활하게 잘 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선택을 하고 나면은 뭐예요? 3D 모델에 맞게끔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작업.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이콘들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순서가 딱 두 가지로만 압축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작업할 평면 선택입니다. 작업할 평면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실행하는데 스케치를 어떻게 실행한다고요? 작업할 평면은 여기에서, 그죠? 정면도 또는 평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케치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실행됐을 때 이 화면, 2번 화면에 있는 이 화면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작업 환경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작업 환경, 자, 스케치 도구들입니다. 이쪽 라인은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죠? 명령어를 주는 스케치 도구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요. 앞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아이콘들은요, 뭐예요? 그리기 도구이다. 그 옆은요, 편집 도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면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외곽에 이렇게 사각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면을, 그죠?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자, 요거 핸들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요. 사용자가 드래그를 해서요. 확장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시각화예요. 시각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정면을 선택한 거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 파란색이 없다면 무한한 공간에 어디가 정면이고 어디가 평면인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딱 꼭 집어서 여기는 정면도다 라고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키우기는 것들은 시각화를 돕기 위해서, 그죠? 무한한 공간에 평면이 이렇게 정해졌다, 정해졌다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들어있는 여기가 원점입니다. 원점. 작업할 때 우리 열었던 이 원점, 가장 가운데 0,0,0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정면도에 스케치라고 들어왔더니 뭡니까? 2D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없죠.
x, y, z인데 z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x, y 평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x, y, z 위치의 좌표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조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좌표계를 보시면 되겠죠. x, y로 되어 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디가 x고 어디가 y인지를 그냥 시각화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중에 무한한 공간 중에 뭡니까? 원점, 제로, 제로 지점은 여기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자, 근데 무한한 공간인데 내가 여기서 원점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작업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마다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아세이 또는 파일 변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이 원점이라는 거의 기준을 잘 성립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은 너트가 들어가야 된 자리가 가운데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이 기준점 없이 그냥 막 만들었습니다. 한쪽으로 편축이 되게 만들었을 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은 이 원점을 안 지키게 되면은 그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거리, 자, 기준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부품을 만들어라라고 주었을 때 원점이 안 보이면 원점 못 찾잖아요. 여기가 원점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업 종료입니다. 이 아이콘은 작업 종료예요. 스케치 모드를 닫겠다. 작업을 종료를 하겠다. 아래쪽에 있는 건요, 작업 취소입니다. 작업 종료와 작업 취소. 자, 이쪽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작업 종료가 되겠고요. 그죠? 작업 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화면입니다.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스케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새 문서로 들어가면요.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샘플 템플릿이 그죠? 저장을 우리가 했었죠. 이 템플릿을 클릭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저장되어져 있는, 즉 미리 사용자가 세팅이 되어져 있는 값으로 문서를 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새 문서를 열 때마다 안에 옵션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확인을 매번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장 한번 해 놓으시면 그죠? 저장 한번 해 놓으시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바로 설명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가요? 스케치 작업을 하고자 하는 평면에 먼저 선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면도 있네요. 정면도를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아이콘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정면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화면하고 똑같이 나오죠. 설명과. 그리고 스케치 작업 실행이죠. 됐죠. 그랬더니 스케치 탭으로 넘어가면서요. 스케치 탭으로 넘어가면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앞에 설명했던 거와 동일하게 이 앞쪽은 뭐예요? 그리기 도구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편집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뭐예요? 종료를 알려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고 스케치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종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아무 반응 없이 처음에 새 문서를 열었던 거와 같이 그죠?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실행을 하죠. 자, 이게 이제 스케치 환경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꾸 볼수록 눈에 익어요. 스케치 종료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면도에서 스케치 시작 눌렀더니 활성화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어때요? 정면도 시각화 되어져 있는 이 평면도가 눈에 보이고요. 자, 화살표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보세요. 보이십니까? 그죠? 어디까지나 이 화면은요, 시각화를 돕기 위해서 벌어진다. 심리적으로 이게 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시각화에 치중을 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안에 원점 보이시죠? 자, 원점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환경 컨디션을 한번 보세요. 정면도에 스케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가 실행이 되었고 아까 비활성화가 되어 있던 곳에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 트리 구간에 스케치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시각화된 평면 그리고요 원점 빨간색 좌표가 눈에 보입니다. 게다가 수직 상태로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좌표계가 XY 수직된 좌표로 보여지는 거죠. 3차원이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좌표계를요. 그죠? 좌표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X, Y, Z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XY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선택이 되었구나라고 지금 되는데, 그죠? 정면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좌표 기준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편집 도구, 그리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스케치 상태로 가는데, 이제 샘플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제가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나중에 또 그리기 도구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전체적인 아까 설명처럼 값을 주어서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줘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케치 환경에서 하고 난 다음에요. 뭐예요? 밑그림, 즉 베이스 그림이 다 그려졌다면 스케치 종료하고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때 컨디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스케치 환경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죠? 왜요? 자, 아까는 활성화되어 있던 것들이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3이라는 이 목록에 불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저 아까랑 좀 틀리죠? 이 스케치가 아까 이 밑에 있었어요. 요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위쪽 트리 구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환경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뭔가 특이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다시피 스케치를 그릴 때요, 색깔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 자, 이 상태인데 스케치를 추가를 해야 될 건지, 그죠? 또는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스케치 환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수정 작업 같은 것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스케치 환경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자, 뭣도 모르고요. 그냥 다시 재작업을 합니다. 정면도 들어가고요. 스케치 작업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에는 항상 여기 앞에 지금은 아이콘 이름이 스케치라고 뜨잖아요. 근데 예전 버전에는 새 스케치라는 게 떴었어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앞에 작업하는 것처럼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나요? 스케치 기존에 그려져 있는 스케치는 그대로 있고요. 스케치 4번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케치 3번과 4번은 작업 환경이 틀리다. 서로가 다른 거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서로가 다른
스케치 화면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왜 보아지네요? 그랬다면 투명 비닐로 씌워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레이어. 우리 아시죠? 투명 비닐로 겹쳐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으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기존에 그려져 있는 스케치는 어때요? 흑백 모드처럼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스케치의 그림의 색깔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는 이 스케치 커브를 수정하려면은 이 스케치 커브 색깔이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미리 암시를 그러니까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케치를 어디를 활성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케치 환경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그려진 거와 겹쳐서 참조를 하면서 어떠한 추가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조를 해서 사용도 가능해요. 하지만 수정은 안 되는 거죠. 수정은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새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레이어처럼 그죠? 수정할 때마다 그죠? 새로 스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었던 작업 환경으로 가셔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종료를 누르고요. 환경으로 그래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궁금증 생기겠죠. 자, 이럴 때 스케치 3, 자, 수정하고자 하는 스케치 항목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메뉴가 뜹니다. 보이십니까? 한번 볼까요? 스케치 편집, 자, 스케치 평면 편집 이렇게 돼 있어요. 스케치 편집을 누르신과 동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검은색인데요. 당연히 검은색이죠. 이것도 나중에 색깔 구별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지금 이 스케치 작업은 완전 구속이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스케치를 그리는데 진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있었고요. 진파라고 할게요. 요즘에 뭐 짧게 얘기하는 거 많이 하는데, 진한 파란색. 그 다음에 지금처럼 검은색, 흑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주황색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이제 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한 파란색일 때는요, 스케치가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뭐예요?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정도 가능하다. 수정 가능. 그러면요,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동 가능. 작업 환경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형이 쉽다. 변형이 쉽다는 거예요. 변형이 쉽다. 변형이 쉽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검은색, 지금처럼 보이는 이 검은색은 뭐냐면 구속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어떤 구속이냐면, 자, 이 사각형이라는 이 렉탱글 사각형이요. 이동이 가능하면 어디로 이동이 가능하느냐? 이쪽 X와 Y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원점에서부터 만약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점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럼 이동이 안 되겠죠. X와 Y 쪽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죠? 대신에 뭐가 움직일까요? 크기가 커지죠. 그죠? 근데 그 크기에다가 X는 얼마, Y는 얼마라고 줘버렸어요. 이런 게 바로 구속의 원리입니다. 구속. 딱 50과 50의 사이즈로 이 자리에 꼭 붙어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아래쪽에 오면은 완전정의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완전정의가 됐을 때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은 보통은 위치보다는 크기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수를 주었다면은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의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요. 어때요? 느껴지십니까? 양쪽으로 균일하게 어디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 찍었던 기준 중심으로 해서 50과 50대로 해서 100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위치 구속이요. 그 다음에 크기 구속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스케치 환경에서는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케치 환경을, 그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피처라는 구간에 와서 3차원 형상으로 구현을 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다음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스케치 환경일까요? 아니면 3D 형상 만드는 환경일까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치수가 눈에 보인다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이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진다면 어떻게 해요? 종료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 환경이 뭐다? 3차원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스케치 종료가 됐습니다. 스케치 종료가 돼 있는 상태. 이해 가시겠죠? 이해 가시겠죠?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앞에 왔을 때 로테이트, 즉 화면 회전하는 거 있었죠? 휠 마우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스케치 환경에서. 자, 그러면 2D 환경, 즉 스케치 환경에서 돌아가나요? 예, 돌아가요. 한번 해볼까요? 자, 수정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콘 해당되는 스케치 항목 누르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스케치 편집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마우스 가운데 MB2 버튼을 눌러서 돌리는 경우에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내가 수직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때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 손으로 잘 맞추고 눈대중으로 한다고 해도 안 맞아지니까 뭐가 있느냐? 수직으로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스케치 앞에 아이콘 살짝 눌러보시면요. 뭐가 보입니까? 여기 면에 수직으로 보기라는 거 응용하시면 되겠죠. 눌러볼게요. 딱! 틀어진 거 보이십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현재 작업되고 있는, 선택되고 있는 정면도에 수직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그림을 또 그려 넣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환경을 마무리를 잘 지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끝으로 종료 버튼과 취소 버튼이 있네요. 종료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아까 스케치에 있던 스케치 종료 버튼과 동일한 기능. 이해 가시죠?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편집에 들어와서요. 그죠? 취소. 종료입니다. 이게 뭐와요? 종료와 같은 버튼이다. 그림이 같죠? 아이콘이요.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스케치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